아까 그 첫 시간에 김원석 교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한 얘기를 벌써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많은 거 알고 계신지. 그래서 영양에 대한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음식은 연료이다. 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원래 강의하시려고 하셨던 조주희 교수님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옛말에 뭐 밥이 보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드시는 게 좋다는 그런 뜻이고 또 식사도 역시 하나의 치료의 과정이다. 뭐 외래에서도 보면은 그 너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가 그거를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암세포가 특별히 피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또 암세포가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거고 또 저희가 저하고 김원석 선생님하고 림프종 환자들이 이제 영양 상태에 따라서 치료 성적이 어떤지를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월등하게 영양 상태가 좋았던 분들이 치료 반응도 좋았고 재발률도 낮았기 때문에 이 하여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 당연히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간혹 그 환자분들 치료받으시는 것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도 많이 붓고 또 입맛이 막 땡겨서 체중이 많이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치료가 종료되면 다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 환자 한 분이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니까 단식원에 들어가 가지고 원래 한 90kg 정도 되던 사람이었는데 70kg까지 빼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CT를 찍고 싶다. 이제 본인의 단식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일절 외래를 안 오신 거죠. 한 2달 정도 그냥 급격히 체중을 빼고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일종의 치료를 하고 나서 객관적인 반응 평가를 위해서 이제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반응 평가 결과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유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이 이제 잘 먹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이런 것이며 또 식사 지침은 아까 그 앞서 두 분의 강의에서도 고루 나온 얘기지만 균형 잡히게 또 뭐 짜게 먹지 말라는 거는 요새 뭐 전 국민이 짜게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뭐 너무 뜨거우면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리고 탄 음식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탄 거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혈액암 환자분이라고 뭐 더 이거에 뭐 더 주의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주 외래에서 받는 질문 몇 가지. 근데 앞에 강의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역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먹으면 암이 잘 퍼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들으셨지만은 뭐 그런 거는 없고 또 사실은 제가 환자분께 다시 한번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럼 제가 고기를 드셔도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고기만 드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그 육류도 섭취하고 자꾸 암세포가 고기를 막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는 암세포들은 물어보면 뭐 좋아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보조식품이나 비타민 뭐 이미 검증돼 있는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제일 불안하시는 게 이제 재발인데 내가 뭔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담당 의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잘 살라고 그러고 뭔가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친척분들 멀리 또 미국이나 유럽에 사시는 그 친지분들께서 또 그냥 막 사서 보내십니다. 그 뭐 보면 막 되게 막 어려운 막 영어 내지는 독일어가 써 있는 무슨 약병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이런 거를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주위의 가족분들의 그 마음은 뭐 정말 너무 좋은 얘기죠. 그리고 또 주위의 친구들도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분을 알 수 없는 그런 보조식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모든 그 식약청을 통과한 비타민 제제나 무슨 오메가 3나 이런 정도 드시는 건 괜찮지만 뭐 지리산 뭐 어쩌고 저쩌고 추출물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죠. 그 주로 말씀하시는 게 뒤에 나오는 그 홍삼, 버섯, 뭐 또 개똥쑥, 돌미나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 정말 좋으면 그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가 좋으면 빨리 드려서 이걸 드셔서 저희 병원에 또 치료 환자들 그 치료 성적이 더 올라가야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홍삼이 참 의사 생활하면서 정말 홍삼이 나타나면서 저를 너무 괴롭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한 집 건너 정관장이고 한 집 건너 한삼인이고 그러는 시대가 됐고 홍삼이 전국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한의원이 막 거의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한테 선물로 홍삼도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를 보고 또 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아주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치료 중에는 가급적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걸 드시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치료 중에 드시게 되면 이게 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보조식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피하라는 거고 뭐 치료 다 끝나고 한 몇 년 지나서 뭐 홍삼 왔는데 먹어보자 뭐 이런 거는 거기까지야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상한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특히 이식 그 외래 가면은 혈소판 이제 막 그 마치 수험생이 점수 기다리듯이 오늘 혈소판 몇 개인가요? 뭐 헤모글로빈은요, 백혈구는 조금 더 그 강박증인 분은 호중구 꼭 물어보시죠. 절대 호중구 수는 몇 개입니까? 물어보시고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막 너무 상심을 하면서 제가 뭐를 잘못해서 또 혈소판이 떨어졌군요 이렇게 하는데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음식은 없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런 음식은 없고요. 그냥 그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소판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제 앞에서 본인을 막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환자분들 잘못이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녹즙 이것도 요새 한 3, 4년 전부터 그 외래에서 다빈도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러면 꼭 여쭤봅니다. 그 이미 녹즙 같은 경우는 되게 드시고 오세요. 되게 이제 상당 기간 이미 녹즙을 드시고 있는 중에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개는 이제 그 남편이 환자분이신 경우는 부인 되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녹즙을 준비하시고 자제분이 환자분이신 경우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녹즙을 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복용 녹즙을 드시는 분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맛있냐고. 그러면 정말 맛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그럼 왜 드시냐고.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녹즙이란 거는 뭐 과일을 채소나 이런 거를 즙을 낸 거니까 뭐 나쁠 거야 없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는 게 잘 나아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재밌게 살자고 치료받는 건데 굳이 그렇게 맛없는 걸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과일이나 채소 그냥 드시면 되지 꼭 즙을 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녹즙을 하게 되면 섬유소 같은 건 좀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녹즙이 너무 맛있으면 뭐 드셔도 좋겠지만 난 뭐 약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완치된 지 뭐 그러니까 재발 없이 뭐 4년 이상 지낸 분들도 매일 녹즙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아침이 두렵대요. 그 녹즙을 먹는 게. 그러면 이건 얘기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너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즙이나 과즙은 꼭 누가 먹고 개워낸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보신탕 아까도 김원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보신탕이 이제 좋죠. 저 뭐 되게 그 뭐 수술 후에도 회복 뭐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냥 고기니까 우리가 뭐 곰탕이나 설렁탕 먹듯이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보시 개고기란 거는 이 정상적인 유통 과정을 걷는 고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 중에서 좀 불결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개소주는 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개소주를 개고기랑 소주를 마시는 건 줄 알았는데 개소주는 한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막 여러 가지를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그냥 잘 조리된 정말 깨끗하고 위생 과정이 철저한 과정을 통해서 조리된 보신탕 같은 경우는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기농을 꼭 먹어야 되나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요새 뭐 하도 유기농 하니까 물론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농약이나 농부에서 뭐 림프종이 좀 더 증가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또 농약이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노출되면 뭐 좋을 거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꼭 이렇게 유기농을 고집하면서 살 필요는 있을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공기는 어떻게 마시냐고요. 이 공기가 되게 더럽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너무나 나쁜 그 유해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본인을 유리 다루듯이 막 그렇게 지내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더러더러 좀 불량식품도 먹고 좀 안 좋은 것도 좀 먹어주고 그래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술도 아까 김원숙께 말씀하셨는데 맥주 200cc가 소주 20cc, 그러니까 도수에 관계없이 절대 알코올 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범위 내에서 과음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는 뭐 좀 드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정말 맥주 저 500cc 딱 한 잔만 하면 정말 내 소원이 없겠는데 나는 이 병을 걸렸기 때문에 참는다. 그러면 결국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못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몸에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께서 환자분이시고 이제 면은 이제 꼭 그 술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뒤에 서 계신 부인 되시는 분께서 계속 막 이렇게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죠. 뭐 저는 뭐 제가 술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뭐 김원수 선생님처럼 그 다음날 실려 오신 분까지는 아직 없었지만은 그럴 때 뭐든지 뭐 중용을 지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피 한 잔씩 좀 해도 되죠. 뭐 한두 잔 오케이입니다. 그 계속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데도 3개월 있다 오셨을 때 그래도 불안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꼭 병 생기니까 꼭 드시고 아까 생선회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한 3년째 6개월에 한 번 되고 오실 때마다 생선회를 계속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은 드세요. 근데 이제 본인도 불안해서 안 먹고 주위에서도 못 먹게 하니까 계속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마다 오셔서 계속 생선회를 먹어도 되냐고 그러는데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안 먹고 그렇게 3년을 버티시길래 급기야는 제가 진단서에 생선회를 먹어도 된다고 하고 제 도장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생식 이 녹즙 개념인데요. 우리가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이런 걸 드실 필요는 없고 더더구나 이거는 익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건강하셨을 때 이 병을 진단받기 전에랑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럼 나 전에는 맨날 뭐 일주일에 한 4번씩 포금을 하고 뭐 꼴초에 뭐 그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느 정도 그냥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진단받으셨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쭉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너무 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결과가 나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막 어떤 분들은 막 논문을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회진 때 뭐 계속 뭐 림프종은 골수종은 무엇인가 이렇게 책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고요. 뭐 이번이 몇 번째 치료죠? 그러면 글쎄 그거 잘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막 외래도 잠깐 빼먹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또 성적이 근데
그렇다고 외래 빼먹고 오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쿨하게 이거를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오히려 모든 게 또 이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더 자신감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너무 사사건건 막 이렇게 막 걱정과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